네, 최근에 제가 항상 빠먹지 않고 보고 있는 요 슈카월드에서 또 재밌는 내용의 이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지금 되진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이런 이제 버러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들지를 한번 발표를 하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내 돈 1억에 대출 3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5억을 지원해 주면은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주택자가 주거 안정을 잃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대충 뭐 이런 류의 이제 프로토콜을 짜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 6월에 대통령이 누가 되나 보고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구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빨갱이 그 자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냐 안 했냐 실제 시행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이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제 정부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자유와 보수의 가치가 여기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거 그냥 북한 아니에요. 이거 그냥 북한과 동일한 상태가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가능한지를 저렇게 사유하는 족속들의 어떤 사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추를 해봐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일단 또 자본주의가 있으면서 앞에 또 자유까지 붙이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이제 프리덤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서비스와 물건으로 많은 이득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원짜리를 사다가 옆 동네에서 10원짜리를 사다가 여기서 1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우수하게 적응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10원짜리를 1000원에 강제로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산다면 그것은 그 니드를 충족해 준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액을 아주 많은 차액을 얻더라도 그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이 개꿀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옆 마을에서 10원짜리를 사다가 옆에서 900원에 판매를 하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800원에 팔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적정한 가격 옆 마을에서 갖고 오는 교통비, 인건비, 그다음에 재고비 같은 거를 따져서 10원짜리가 뭐 100원에 판매가 될 수도 있고 150원에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놔두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거기에 또 자유까지 붙이는 것이 이제 돌아가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 야전은 항상 우리가 사유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정말 놔두면 될 것인가? 그럼 정말 놔둔 상태 A, B, C를 우리가 사유해 볼 수가 있죠. 자, 전부 다 온 마을과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커피 밭밖에 없어서 커피 농장에서 커피밖에 판매를 못 하는데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10원에 사가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자본주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것을 10원에 사가서 걔네들이 1000원에 팔던 만원에 팔던 뭐 알 바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커피만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뭔가 먹고 살 것을 사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1000원에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자본주의가 원하는 방향인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에서 나왔었던 우리 마을과 우리 나라 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사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만 줍고 있어요. 삽질해서 다이아몬드만 줍고 있는데 그것을 10원에 판매를 하고 문제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당장 먹을 밀이 됐든 쌀이 됐든 옥수수를 사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1000원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을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사유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다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누구는 1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누구는 그걸 보고 900원에 팔고 누구는 1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각자 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 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수가 돈을 찍어서 무한히 공급해서 이 다수를 좀먹이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현대의 모든 정치 벌레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B, C를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은 아무리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상인들이라면 이제 불편해지기가 시작하죠. 그 불편한 마음은 이제 선조들께서 역시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정의를 해주셨죠. 자, 측은지심. 내가 아무리 무역을 잘해서 싼 값에 커피를 사오고 그다음에 걔네들한테 밀과 옥수수를 팔더라도 걔네들의 삶이 맨날 자기네들끼리 내가 사다 준 총 가지고 전쟁해갖고 아이들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하는 짓이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동들이 나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거? 이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 그르다. 이런 시스템은 뭔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내재돼 있어서 정상인들은 아무리 자유가 좋고 아무리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A, B, C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게 돼서 내 행동을 뭔가 제어하기 마련이 되겠죠. 자, 하지만 영혼이 파괴돼 있거나 사탄에 들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닌게는 어차피 이거는 성선설을 이야기한 거고 난 안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 태어났을 때 악인데 우리 아이도 애를 낳았더니 막 자기가 똥 마려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그냥 악마 그 자체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이게 뭐 문제냐 내가 무슨 뭐 예수도 아니고 어차피 나만 그리고 우리만 어차피 산 너머에서 전쟁을 하던 걔네들이 잘 살던 어차피 나와 알 바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 내 친구들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자유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빨갱이스러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프로토콜을 짜고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유를 이제 입 밖으로 냈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이런 류의 사고가 있는데 이제 25년 6월이 돼서 청팀이 승리하게 되면은 프로토콜은 중지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막히면 그럼 좋은 거냐? 근데 하지만 어차피 청팀은 돈을 무한히 찍어서 계속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어차피 다 망하게 된다. 근데 6월에 홍팀이 승리하게 되면 이 프로토콜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이 롤 통해서 돈을 더 뿌리게 돼서 내수는 더 망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달, 1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차피 망으로 가게 된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어차피 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어떤 개입주의 벌레가 오든지 어차피 망으로 간다. 10년 전에 나의 생활보다 앞으로의 10년 후에 내 삶은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고 어차피 누가 돼도 어차피 망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분노하면 그러면 그냥 현생은 그냥 망이고 현생은 망이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전투 그 자체 옳은 말 바른 말 그 자체 키보드 워리어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상의 익명성에 숨어서 본인의 이 망해버린 현생을 외면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의 좌절과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 제가 추구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쟤들이 홍팀이 이기든 청팀이 이기든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프로토콜을 하든 뭐 돈을 뿌리려고 프로토콜을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100원이라도 더 빨리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되고 빨리 벌어야죠. 내가 100원을 지금 버는 것과 10년 후에 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벌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식단을 열심히 하면서 현생을 충실하게 사는 루틴임을 사는 곳에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이런 사탄 들린 아이들을 저주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금 저 스스로도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사탄 들린 자들이 계속 부양하고 싶은 이것, 여기가 100이고 여기 꼭대기가 한 180 정도 되네요. 2020년부터 제가 월별로 부동산원에서 아파트 매매 지수를 가지고 와서 맨 위에 있는 게 서울인가요? 이게 뭐 서울이고 하나가 전국이고 하나가 인천이고 이런데 그냥 대충 그래프 모양만 보면 돼요. 그래서 100에서 180이 됐으니까 뭐 대충 한 2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돌아온 듯 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다시 회복 중이다. 그러니까 대충 모양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80이니까 별로 안 올랐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이게 20년이니까 정확하게 5년은 아니지만 대충 비트코인은 지난 5년간 1322%니까 요거는 여기서 100에서 2배가 됐다라고 쳐도 100% 상승인데 얘는 1322% 상승을 했고 얘가 제가 5년만 짧게 갖고 왔고 길게 갖고 오면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대충 2031년에 고점이면은 이거는 10억은 여기도 좀 가까워야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를 거니까 대충 2030년 정도 되면은 아주 고점일 때는 요때가 2030년에가 비트코인 한 개가 한 10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034년 정도가 되면은 아주 저점일 때 제일 비트코인이 제일 쌀 때가 한 1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백날 홍팀이 이기든 청팀이 이기든 걔네들이 생쇼를 해도 어차피 귀여울 뿐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사유해 볼 수가 있고 제가 또 마침 이제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그냥 공개된 거 아주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요 파르크 한남이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요 81평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2017년도에 내가 사서 거주하는 것과 그때 거기를 전세를 살면서 그 남은 돈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계산해 달라고 하면 챗GPT가 그냥 한 10초면 바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가 50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당시에 분양가가 120억이라고 치면 그 70억을 비트코인에 박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부자분은 지금 비트코인 요 아파트 파르크 한남 아파트 81평이 23년도에 실거래가가 약 180억이 찍혔대요. 그러면 60억을 벌었을 건데 너무 귀엽죠. 60억밖에 못 버는 너무 귀여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전세를 살면서 나머지를 비트코인에 박아 넣었으면은 그러면 수익률이 1210억의 수익을 얻었겠네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냥 귀엽다. 그래서 저런 짓거리를 하든 아니면 돈을 뿌려서 우리 물가가 올라서 그 물가가 오른 것이 집 가격으로 올라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사는 전세와 월세를 올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봤자 어차피 귀엽다. 아파트 가격은 너무 귀엽죠. 애기들이 그냥 소꿉놀이 하는 저희 딸이 인형 사달라고 하는 수준의 이런 수익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저렴한 거 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비싼 자산을 내가 구매를 해서 10년까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